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 대표 지수 중에 하나인 S&P 500 지수가 강한 반등으로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0.51% 상승 마감됐는데요. 우선 그 이유를 보면은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카드 회사 있잖아요. 마스터카드가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4% 증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말 소비 쇼핑 시즌 판매량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또 아마존이 또 급등을 했고 또 음, 또 애플이랑 또 대형 기술주 및 금융주가 또 상승을 또 주도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지난 간밤에 미국 S&P 지수 중에 하나 S&P 지수가 0.51% 상승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지켜보고 있는 우리나라 그 IT 반도체를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 DRAM 반도체 지수가 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꾸준히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워낙 이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보름 동안에 쑥 올라갔다가 4개월 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수를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항상 띄워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 이게 이제 그 미연준이 달러를 얼마나 찍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보통 매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런데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죠. 크리스마스 때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또 달러를 찍어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 다뤄봤지만 그 미국의 그 단기 채권 있잖아요. 뭐 1개월에서 3개월 이 단기 채권을 매집한다고 해가지고 달러를 찍어내서 이런 채권들을 단기 채권을 매집한다고 그때 발표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서 좀 달러를 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좋은 이슈로 미국 증시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덕분에 그 배당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0. 우선 환율은 0.3원 하락했습니다. 1161원 네, 마감됐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또 코스피랑 코스닥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이 가장 6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걸 좀 아주 기쁜 일이네요. 그 와중에도 기관은 열심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네요. 네, 최근 6개월간의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강한 매물대를 딛고서 반등을 성공했고, 코스닥도 긴 매물대를 딛고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현재 두 번째로 긴 매물대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신규 상장 회사는 없네요. 그래서 오늘 또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지난주부터 그 뭐죠?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계속 요동을 치고 있더라고요. 바닥을 다지고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현재 삼성 SDI랑 일진 머티리얼즈를 오늘 관심 종목이 아닌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두 업종은 전기차 배터리라는 섹터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중장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1개월에서 6개월이 아닌 한 1년에서 한 3년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우선 삼성 SDI는 일봉이 아닌 주봉을 가져왔는데요.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누군가 지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이제 주주 현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20%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한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번 4분기죠. 4분기 때 바닥이 보이고 바닥을 찍고서 내년 1분기부터 다시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뭐 ESS 충당금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우선 전기차 이 회사가 어디 사업 부분에서 얼만큼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봤는데, 총 매출에서 이 전지 부분이 거의 한 75%? 네, 7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전자재료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자재료라고 하면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납품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뭐 퀀텀 닥 LED랑 그다음에 OLED를 시작했죠. QOLED. 그다음에 예전부터 지금 거의 생산 줄이고 있는 LCD.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의 소재를 이 삼성 SDI에서 납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재료가 뭐 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납품 OLED 재료를 납품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부분은 가장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전지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2차 전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선 2차 전지라는 거는, 무슨 1차 전지는 우선 보통 건전지라고 하죠. 예. 건전지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리는 거. 근데 2차 전지는 다시 충전해서 재활용한다는 걸 뜻합니다. 2차 전지.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인데요. 2차 전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종류가 현재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은 이렇게 말 그대로 기존 원통형처럼 생긴 건전지 모양이고요. 각형은 보통 휴대전화에 쓰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네모나고 납작한 거 있죠. 예, 그렇게 생긴 거고요. 또 파우치형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특징은 양 끝에 이 단자가 삐죽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삼성 SDI의 이제 배터리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형태냐? 보통 보면 삐죽 튀어나와가지고 각 파우치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삼성 SDI는 각형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LG화학이 이제 파우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파우치형이면 이런 형태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삼성 SDI는 어디에 납품하느냐? 주 완성차 업체는 폭스바겐, 포르쉐, 아우디, BMW. 그다음에 LG화학은 볼보, 제규어, 현대, 기아자동차, GM, 벤츠입니다. 완전하게 서로 나눠져 있죠. 이게 왜냐면 이 회사들이 각각 취하는 이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성 SDI가 납품하는 이 자동차 회사들은 그 각형 2차 전지를 선호하고 있고요. LG 화학이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은 이 파우치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눠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삼성 SDI가 BMW에 3조 7천억 정도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략 10년 계약이라고 하네요.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이 삼성 SDI를 좀 매수를 이제 서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BYD는 이제 중국 회사잖아요. 중국 회사인데 말 그대로 자기네 회사에다만 납품을 하고 있고요. 파나소닉은 이제 일본 회사인데 일본 회사는 테슬라나 뭐 아우디, 폭스바겐은 하고 있지만 비중이 너무 작고 테슬라랑 도요타, 그러니까는 테슬라 빼고는 자기네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교세라도 이제 자기네 일본 회사. 그래서 현재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그 전 세계의 해외차 시장의 배터리를 현재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삼성 SDI의 이제 그 매수 전략을 세운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매달 말일날이잖아요. 무조건 거의 요즘에 매달 말일날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모든 대부분의 주식들이. 그래서 이날 매수를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이 삼성 SDI 주가가 비싸요. 오늘도 23만 3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비싸다 보니까 어차피 중장기로 볼 거니까 매달 23만 원을 쓴다면 거의 6개월에 120만 원이죠. 138만 원이죠. 예.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저금한다는 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전기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환경이. 예. 유럽에서는 내년부터인가요? 몇 년 후부터 완전 디젤 자동차는 완전 없애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기차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게 현재 이 주봉을 갖고 왔습니다. 주봉으로 현재 누군가 이 가격대에서 열심히 지금 매집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주주 현황을 보면은 대주주 대표이사 같은데 현재 53%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8%를 차지하고 있어서 되게 안정적입니다. 주주가. 그리고 최근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올해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출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 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3분기 때 매출액이 한 1,500억이었습니다. 1,500억이었는데 이게 1,500억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국내 매출이랑 수출 매출이 한 1,000억을 차지하고 있고 이 공사 매출이 이제 500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사 매출은 저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건 번외로 치고 전체 매출의 거의 한 80%? 아니죠. 한 75%인가요? 네. 75%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국내 및 수출 매출은 바로 이 1,000억인데 일렉코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렉코일이 뭐냐? 일렉코일은 그 압연 방식이 아닌 황산구리 용액을 전기 분해해 가지고 만든 두께 10 마이크로 이하의 얇은 구리박, 구리종이죠, 구리종. 예, 그래서 이 용도가 이제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대형 2차 전지 응급 집전체에 쓰이는 필수 핵심 소재입니다. 현재 이 국내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랑 LS 엠트로만이 일렉포일을 생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일렉포일을 동박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일렉포일을 견해동박이라고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나 처음에 동박이 뭔가 헷갈렸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일렉포일을 동박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일렉포일이 2차 전지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느냐,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살펴봤는데
이게 위에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 2차 전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음극의 겉에 둘러싸고 있는 그 구리 종이죠. 구리막. 바로 이게 이제 일렉 포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극재에는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음극에는 일렉 포일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 음극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 일렉 포일을 생산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극재는 그 동박이죠. 그러니까 일렉 포일 위에 흑연을 씌워서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바로 이거죠. 그리고 주 납품처는 삼성 SDI가 이거 비공식적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대략적인 건데, 네. 대략 주 납품처가 삼성 SDI로 한 90% 하고 LG화학이 한 10%를 납품한다고 현재 대략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매수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한 매달 말일날 네, 매달 말일 말일날 소량 매수 한 10만원 내외로 꾸준하게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천 종목 리스트에 이 이제 삼성 SDI랑 일진 머티리얼을 포함시켰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또 호텔신라가 그 한중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거를 예상하고 미리 좀 주식이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호텔신라 면세점이죠. 면세점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가 다시 또 제가 추천한 날 이후로 최고가를 갱신했고 JYP엔터도 다시 또 오늘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최고가를 갱신했고요. 원익 머티리얼즈도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하게 됐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참 좋았습니다. 네, 장이 참 좋았어요. 이번 주 주말 모두 편안하게 보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주말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 내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